한 달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화 중에 봤던 영화 중에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였었는데, 그게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마트에 가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침대에서 그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아마 리모컨을 하나 줘요. 이제 그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장난을 해보니까 뒤로 가기 하니까 막 뒤로 가고 하고 앞으로 가니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만능 리모컨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좀 지루하다 그러면 막 2배속으로 누르는 거야. 세상이 2배로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멈춤을 누르면 세상이 딱 정지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 지겨워.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빨리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시간을 1년씩, 2년씩 완전히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시간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1.5배속으로 해놓고 듣고, 중요하지 않으면 막 10초 건너뛰기로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여유도 없고, 약간 이 클릭이라는 영화는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시간이 가는 건 지겹고, 빨리 내가 원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미래로 가보니까, 부인은 이혼해서 딴 남자랑 살고 있고, 애들은 아빠를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 미래로 가고 싶어서 가봤지만, 중간에 소중한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에 미래로 가긴 갔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자체에서 우리가 행복은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는 시간에만 행복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되었을 때, 미래가 되다 보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현재 순간을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는데, 아무튼 이 클릭이라는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미래로 갔다가 이 현재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꿈이었다라는 게 우리 구운몽처럼, 조신의 꿈처럼 삼국유사에 그 리모컨을 줬던 그 할아버지가 사실은 저승사자였어. 저승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침대에서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야, 내가 리모컨 줬는데 어떻게, 그거 잘 사용했냐고,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저승사자한테 고마워왔다가 막판에는 당신 때문에, 이 리모컨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하게 됐다고. 그러면 다시 저승사자가 물어요. 다시 옛날로, 그럼 한번 뺏겨면 되지 않냐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눈을 떠보니까 마트의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거야.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침대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근데 딱 잠이 깨보니까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겁나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가게 돼요. 아무튼 영화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계속 바쁘게 시간이 하다 보니까 금방 한 달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한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마치 그 영화 클릭의 한 장면 같아. 내가 리모컨을 한 주씩, 한 주일씩 리모컨을 누르지 않나. 이럴 때 좀 지금 이 순간에 차분하게 좀 마음을 두고 쉴 수 있으면 좋겠죠. 방금 전에 또 실습을 했지만 저한테는 이 쉬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렇게 명상 클래스 하면서 명상 실습을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저는 요즘 3월 달서부터 매일 강의가 있어요. 매일 뭐 불교대학 강의도 있고, 일요법회도 있고, 또 보름법회도 해야 되고, 우리 절 말고 딴 절 법회도 봐줘야 되고, 막 그래서, 또 방송도 진행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신경을 쓰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겠어. 근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유일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뭔가 막 하겠다고 용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저한테는 이제 휴식의 시간이 되고, 전에는 또 명상할 때도 가만히 못 있었어요. 뭐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요령도 생기고 깨도 생기고, 그리고 아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뭔가가 이게 이 명상의 어떤 그 본질적인 맛에 해당되지 않을까. 무언가 자꾸 달라지려고 뭐가 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올 때는 참 순수하고 깨끗했잖아요. 뭐가 뭔지는 모르나 그래도 이 상태가 되게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즐거운 맛을 보잖아. 기쁘고 즐거운 맛을 막 느껴가면서 계속해서 그거에 우리가 이제 의존해 가면서 또 계속해서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우리가 강박에 쫓겨서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쉬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망각하고 있었던 본래 우리의 어떤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처음 이렇게 잉태되실 때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뭔가 순수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마음, 뭔가를 막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는 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무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공부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번 학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들숨날숨 마음챙김경, 또 뭐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는 안반수의경인데, 안반이라는 게요, 우리 인도말로 아나, 빠나, 사티빠따나 수타니까 아나, 들숨, 아빠나, 날숨이에요. 그래서 아나, 아빠나를 합쳐서 아나빠나라고 하는데, 아나빠나를 한문으로 적은 게 안반이에요. 안반. 빤은 보통 반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한문으로 옮겨 적게 되는데, 그래서 안반이지만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아나, 빠나, 그 다음에 이 싸띠, 알아차림이잖아요. 이것은 또 중국에서 번역할 때 수의, 생각을 따라간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 혹은 생각을 따라간다 해서 수의라고 해서 마음을 지킨다, 혹은 생각을 따라간다 해서 안반 수의경인데, 아나, 빠나, 사티, 빠따나, 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 마음 챙김하는 수행의 경을 이제 주된 텍스트로 저희들이 이번 한 학기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뭐 더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대념체경도 저희가 한번 살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방송 활동을 오래 했던 이제 아나운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 목소리나 음성이 그냥 딱 들어도 아나운서구나. 딱 달라. 근데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목소리가 차분하고 뭐가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이 있으면서 차분하고 그 다음에 되게 영롱하다고 할까요? 영롱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아나운서 목소리는 달라. 그래서 제가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셨습니다. 제가 이게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야 아나운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나 좋은 목소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20년 넘게 목소리 훈련을 한대요.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 목소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훈련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호흡이래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계속해서 이제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길고 깊게 해야만 이 목소리가 이제 약간 좀 무게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호흡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나 톤, 왜냐면 호흡이 거칠면 사람이 좀 뭔가 보는 사람도 좀 급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호흡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서 호흡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자신의 이제 분위기, 남들에게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호흡을 가지고 연습을 해요. 우리가 그냥 나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걸 연습을 하더라도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연습이 되지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 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니까 내가 호흡을 부드럽게 여유롭게 하면 내 마음도 같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또 동시에 우리의 어떤 몸의 상태도 같이 여유로워져. 우리가 그냥 차분해야지, 그냥 여유로워져야지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호흡을 가지고 조절하게 되면 우리 몸이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데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아나운서만 또 호흡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노래를 하시는 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호흡을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고, 운동선수도 이 호흡을 가지고 연습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호흡을 하고.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가 뭐 명상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이 호흡이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들도 막 화가 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오랜 시간 긴장하면 이제 기 빠지잖아요. 진기 빠져서 이제 소진되는 거. 그때 호흡을 가지고 이제 자기 그 페이스를 찾는 거예요. 천천히 이제 호흡하면서 너무 막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자기 페이스를 빼앗겨. 그래서 자기도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 호흡을 가지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쉬고 이제 내쉬면서 이제 어떤 몸의 태도와 자세도 연습하고 나한테 집중하는 이 시간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는 호흡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이 호흡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뭔가 선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주석서에 나오는 어떤 이 호흡과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원만하게 잘 닦아 붓다의 가르침 그대로 법도에 따라 완전히 익힌 그러한 이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춘다. 저는 이 빠티삼비다 마카라는 이 책의 요 구절에, 이 책에서 요 구절이 앞에 처음 이제 소개가 돼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다른 경전의 주석서에도 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이런 마음 챙김을 원만하게 잘 닦아서 붓다의 가르침 그대로 법도에 따라 완전히 익힌 그러한 이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춘다. 뒤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부처님도 이제 마지막 그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이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고요. 또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도
이제 부처님도 피곤하시잖아. 맨날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고 맨날 사람들 만나려면 또 설법도 해야 되고 이제 가끔씩 혼자서 안거를 혼자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홀로 숲속에 들어가 계시고 이제 시봉하시는 분이 음식만 하루 한 번 이렇게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안거를 홀로 보내시고 나서 부처님이 이 제자 스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 세존이 이렇게 혼자 수행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부처님은 세존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라고 누군가 묻거든 들숨 날숨 마음 챙김에 대한 수행을 하고 있다. 도를 다 깨달으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면서 평온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이러한 수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들숨 날숨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수행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고 우리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럼 우리의 마음이나 지혜를 왜 개발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사실은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아까 시작할 때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뭐 오늘도 만약에 방송을 거의 한 3시간 이상 방송을 했는데 제가 긴장하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긴장 풀고 있어야겠어요? 긴장 풀고 있으면 사고 나요. 방송 사고. 그냥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나운서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10년 정도 자기가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힘이 빠진다고.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힘 빠지려면 지금도 하차시켜달라고 제발 오늘도 부탁했네. 후임자 빨리 구해서 좀 하차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분도 방송하시는 분도 10년까지는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긴장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긴장을 해. 이게 주변에 여러분들 뉴스만 봐도 긴장하지. 주변에 무슨 뭐 일 벌어지면 저도 지금 옆에 건물 철거한다고 계속 부시고 파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지진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1m밖에 안 떨어진 이 옆 건물이 지금 지하까지 땅을 파고 있으니까 이 콘크리트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그걸 깨서 파내니까 지축이 흔들려. 하루 9시간 정도 제가 이 흔들림 속에 있으니까 그거에 아무리 무시를 하려고 해도 제가 한 저녁 때쯤 되면 막 식은땀이 나고 몸살이 나.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 경험해. 주변이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일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무것도 안 생기면 자살할 거라고 저기들은 그 친구들은 일이 뭔가가 생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힘이 딸리고 몸으로도 뭔가 대처를 하려면은 집에 뭐 수도라도 하나 터지고 보일러라도 고장나면 신경을 다 써야 돼. 하여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내 바깥의 일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쓸쓸하지, 외롭지, 뭐 이 생각 저 생각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힘들고 또 일이 일어나면 막 그 일에 신경 쓴다고 막 몸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쉬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연습을 한다면 어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덜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충동에 우리가 덜 흔들려서 좀 더 삶을 이렇게 좀 더 안락하게, 안온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개발, 우리 지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불교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죠. 마음을 개발하는 거, 지혜를 개발하는 거. 뭐 우리 전문용어로 뭐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뭐 정해쌍수, 지관쌍수 다양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뭔가 긍정적인 마음도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그거를 나하고 동일시해. 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 주변에 벌어지거나 처한 상황을 너무 나와 동일시하고 내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좀 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저게 나일 수도 없고 내 것일 수도 없다라는 걸 알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좀 더 틈이 있고 우리가 좀 분리시켜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템플스테이가 들어왔어요. 저번 주 공무원들 40명 들어와서 공사하시는 분들께 사정했어요. 제발 우리 큰일 나니까 공사 좀 멈춰달라고. 그분들 원래 3시간 프로그램인데 저분도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된다고 이 30분만 멈춰준 거예요. 30분. 3시간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해줘서 또 그분도 자기 다음 일정이 있고 그리고 공사를 감리하는 곳에서 허락을 안 해줬대. 공사를 멈추는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제가 저번 주는 저 공사 때문에 엄청 또 신경을 썼죠. 그런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더 아주 중요한 공사가 남았어요. 지하실 또 이게 지방 파는 거.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저 공사하는 거가 지금 남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잖아. 우리 일이니까 저 소리가 들려도 저 소리를 그냥 감내를 하지. 어차피 저희 절의 공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기 템플스테이 이제 비싸게 돈 내고 참여하신 이 참여자분들은 돈 내고 왔는데 하루 종일 소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지. 근데 같은 현상이지만 입장이 다른 거야. 같은 현상이지만 입장에 따라 참을 만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참을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거,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를 바꾸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외적에서 벌어지거나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걸 좀 더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바라봐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내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긴장해서 바라보는데 그런 것들 바라보는 방식을 좀 바꿔준다면 좀 더 평화스럽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자비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결 덜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잘못 알고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착각하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호흡과 함께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모르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요. 우리는 내가 본래부터 내가 이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더 크게 다르진 않아.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
보여. 쟤가 크면 싹이 보여, 싹이. 얘는 참, 잘 크겠구나. 얘는 나중에 좀 부모님 속 좀 썩이겠구나. 이게 사실 유치원 때부터 보이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꼭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기회나 조건을 만나면 또 사람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야. 습관인데 몰라. 습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 혹시나 어디 더 이렇게 만나가지고, 더 그 사람을 사귀어야 할지 사귀어야 말지 이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러죠? 밥 먹을 때. 예? 밥 먹을 때는 잘 자기를 숨기지 못하고 자기 운연 중에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어떤 태도,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면, 예? 상대방을 좀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습관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살고 있는 나는 문제가 없지만 이 습관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습관이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과 함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자기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아무튼 내가 어떠한 이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도 이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은요, 결론적으로 뭔가 실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은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돌지 말아라. 또 달 뜨지 말아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벚꽃 펴야 되는데 지금도 노심초사하지. 우리 행사에 맞춰서 벚꽃이 펴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에 어긋나서 벚꽃이 피면 그 행사할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근데 그 벚꽃이 우리가 피라고 해서 펴요? 벚꽃은 죄가 없어. 지도 가장 요때 펴야 내가 가장 번식을 잘할 것이다. 라고 지도 나름 다 생각이 있어서 피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탁고 우리가 정한 날짜에 벚꽃이 피워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현실은요,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그래서 현실이 무상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은 피곤한데 그러한 현실을 알고 그 현실을 우리는 사실은 외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 외면하고 우리식대로 착각해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외면하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사는 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 앞으로 시대에 이제 필요하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우리가 이제 오근 혹은 오력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칠각지도 있고요. 총 다 해서 37가지 이 수행과 관련된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는다고 한다면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을 스스로 키우고 그 능력들을 키워서 안팎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안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냥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좀 멈춰. 너무 빠르게 우리가 운전을 빠르게 하면 저 창밖 풍경이나 이게 안내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야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한테 유용하게 써먹는 브레이크가 호흡이야. 먼저 호흡의 속도를 늦추면 돼. 호흡을 천천히 하면 나머지도 같이 더불어서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 좀 천천히 속도가 떨어지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뭔가 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더 많이 알아질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